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보들의 세상 양희용. 어릴 적 바보라는 소리를 가끔 들었다. 친구들이 바보라고 놀리면 화를 내며 싸웠다. 형들과 누나가 축구야라고 빈정대면 서름에 겨워 눈물을 찔끔거렸다. 잠자리에 들어서 나는 왜 멍청할까, 정말 바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밤새 뒤척거린 적도 있다. 바보는 지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게다가 어리석은 언행을 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도 사용한다. 맹꽁이, 반편이, 백치, 숭맥, 얼뜨기, 천치, 팔불출, 화상 등의 유의어가 상당하고 뻑구, 얼가이, 축구, 중핑 등과 같은 방언도 꽤 많다. 바보의 어는 밥보에서 비협이 탈락한 형태다. 밥만 먹고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밥만 축내는 사람을 빗겨 생겨난 말이다. 경남 방언 중에 명칭이라는 뜻의 희수라는 단어가 있다. 고교 시절 자신을 희수라고 불러달라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다. 그는 수업 시간마다 노트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 문법과 기본 문장을 외우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다음 수업 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몽둥이로 몇 대 맞고 그가 퇴근할 때까지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다. 게다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걸린 학생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교실에 남아 그와 함께 공부하는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그를 또라이라 부르며 기득거렸다. 군을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영어와 전공이 필수다. 영어책을 볼 때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희수 선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때 왜 영어를 스파르타식으로 독하게 시켰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세부를 떠나 참 고마운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를 잘 하지는 못했으나 취업 공부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다. 동창 모임에서 희수 선생이 창원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말을 들었다. 보고 싶기는 하지만 또 무슨 숙제를 내줄지 몰라 찾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고문관이라 부른다. 미 군정 당시 한반도에 파견 나온 미국 고문관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했지도 못해 매우 수룩하게 생활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사격이나 달리기 작업을 잘하든지 눈치코치가 빨라야 한다. 축구와 우락은 뜸이다. 모든 훈련을 잘하는 병사에게는 군대 체질이라며 말뚝박으라는 말을 한다. 그중 하나라도 잘하면 괜찮은데 전부 다 못하면 고문관 소리를 듣는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후임이 왔다. 박일병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고문관 소리를 들었다. 자기 땅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좌양좌 우양우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총기관리도 소홀하고 비상시에 준비도 늦고 완전 군장 구보를 하면 항상 낙오하거나 뒤처졌다. 부대원 모두가 단체 기합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박일병에게 신경을 많이 썼다. 수시로 올차례를 주고 달리기도 했지만 그는 죄송합니다, 시작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끝이었다. 10여 년 전에 서울에 사는 군대 동기를 광안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박일병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에서 간부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무리 바법 취급을 받는 사람도 나름 잘하는 일이 있고 적성에 맞으면 누구보다 훌륭하게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다. 소질이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일을 시켜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보라 놀리며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 바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결국 바보다. 교육생활하면서 업무가 많거나 밀리면 야간을 자청했다. 휴일에도 혼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야간이나 휴일 수당이 없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다. 관리자로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일이 밀려 심적 부담이 커지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소홀해진다. 업무 걱정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빨리 제거하여 항상 즐겁고 여유롭게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소신 때문이었다. 친구나 동료들이 양선생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냥 빙긋이 웃어넘겼다. 굳이 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퇴직 후 3년 동안 일반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각과 결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바보가 죽으나 사나 주어진 일만 하듯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재미는 물론 자부심도 느낀다.
지금도 적성에 맞는 직장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이젠 늙은 바보를 원하는 곳은 없다. 바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우리나라 바보 대명사로 불리는 고구려 시대의 온달 이야기는 하층민도 특권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톨스토이가 민간 동화를 재구성한 작품 바보 이반은 형제들을 위하고 농사일만 열심히 하는 이반이 나라를 세워 평화롭게 산다는 이야기다. 소설가 최인호는 1970년대 젊은이들이 겪은 좌절과 불안, 상실감과 피해를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풍자했다. 요즘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보라 부른다. 바보가 될 정도로 딸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딸바보라 하고 같은 의미로 손자 바보, 손녀 바보, 아들 바보, 아내 바보란 말도 자주 사용한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보처럼 무조건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들이다.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 겸손해서 바보라 불리는 유명인들이 있다. 한국어 이슈바이처라 부르는 장기래 박사를 사람들은 바보스라 부른다. 김수환 추경호는 자신의 자상에 바보야라고 서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명도 바보 노무현이다. 바보의 원래 의미는 태색하고 우직하고 선량한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친애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지구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는 바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바보, 국민만을 바라보는 바보들이 TV에 자주 나오고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보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훈훈한 인간미가 넘쳐흐를 것이다. 바보들의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본다.